제 번호가 다행히 풀리고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영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은 다시 12드랍을 했었던 방에 순서대로 한 명 한 명씩 들어가서 암리치와 워드 슈팅을 합니다. 워드 슈팅이란 랜덤으로 하나의 단어들이 있는 그런 종이를 뽑게 돼요. 그러면 그 종이에 써 있는 단어를 보고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든다든지 원하는 대로 문장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12드랍은 들어가서 랜덤으로 한 면접관한테 12를 드랍을 하고 오면 되는 거였는데, 암리치 워드 슈팅 스테이지는 2명의 면접관 앞에서 혼자 암리치를 하고 워드 슈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더 떨리는 그런 스테이지였어요. 제 앞에 있던 번호들의 면접자들이 다 들어갔다 나오고 제 순서가 됐을 때 저도 그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면접관들이 앉아있는 그 테이블 맞은편 벽에 212cm가 되는 높이에 테이프가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테이프에 손가락을 뻗어서 살짝이라도 넘어야 리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당간당하게 닿거나 아니면 면접관마다 다르지만 그 면접관이 오케이라고 할 때까지 그 리치 테스트는 통과를 하지 못하는 그런 테스트예요. 제가 그동안에는 암리치를 많이 한 번도 통과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12드랍을 통과를 하고 영어 테스트를 통과를 했지만 항상 저의 마의 구간이 바로 암리치 테스트였어요. 제 순서가 돼서 들어가서 면접관들한테 인사를 한 다음에 있는 힘껏 손을 뻗어서 리치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운의 프랑스 면접관이 그 인도 면접관은 더 닿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프랑스 면접관은 닿다고 내려와도 된다고 해서 리치 테스트를 처음으로 통과를 하고 워드 슈팅을 하게 됩니다. 워드 슈팅을 하는 방법은 연필통 같은 그런 연필꽂이 통에 종이들이 접어서 껴 있어요. 그러면 원하는 종이를 뽑아서 그 안에 써 있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뽑았던 단어는 돈이라고 써있는 money라고 써있는 단어였는데, 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얼마나 당황하지 않고 순발력을 보여주는지 그런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이 워드 슈팅이라는 면접 절차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기내에서 승객이 모르는 부분 아니면은 갑자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얼마나 잘 대처를 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상황을 대처를 하고 넘어가느냐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아마도 그런 부분을 보려고 갑자기 예정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면접자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그 면접관들이 있는 면접장을 빠져나와서 다시 기다리는 곳으로 갔어요. 혹시나 제가 암리치에 대한 명상을 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암리치라는 그 관문은 굉장히 크고 그동안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리치 테스트를 통과하고 워드 슈팅을 하는 동안에는 머리가 굉장히 하얘졌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긴장이 되고 떨렸고, 통과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떨리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되게 복잡한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워드 슈팅을 하고 다 기다리고 다시 또 면접관들이 그 기다리던 저희 그 행사장 방 같은 곳으로 다시 와서 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번호를 부를 건데 불린 번호는 통과가 됐지만 아쉽게도 불리지 못한 번호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지원을 해달라.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수고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다행히 정말 럭키하게도 번호가 불려서 파이널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면접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면 디스커션이라는 스테이지를 해야 했겠지만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디스커션을 따로 하지 않고 파이널만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최종 파이널까지 간 사람의 숫자는 약 30명에서 40명 사이였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저까지 4명이었는데 나중에 그 파이널을 봤던 저희 한국 사람 4명이 전부 다 붙어서 카타르에서 합격 메일을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파이널에 올라갔다는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정말 벌써 붙은 것 같고 진짜 암리치 통과됐을 때도 벌써 울었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일 비행기로 다시 한국을 가는 비행기 편을 예약을 해놨는데 그날 면접이 너무 늦게 끝나서 이미 비행기 뜨는 시간은 지나버렸고 다시 비행기 티켓을 예매를 해서 파이널을 끝내고 내일 돌아가는 티켓을 사야 되는데 석가탄신일 연휴라서 다 매진인 거예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홍콩에서 한국 가는 티켓을 끊어서 예약을 했어요. 그 다음날 파이널을 보는 순서는 그 면접 본 날 자기가 받았던 그 번호 순서대로 파이널을 보는데 면접관들이 미리 얘기를 해요. 만약에 시간을 조절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번호를 바꾸면은 바꿔줄 수는 있다. 하지만 면접자들끼리 바꾸면 바꿀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제 번호가 아주 뒤도 아니고 아주 앞도 아니고 약간 중간이었는데 그렇게 파이널을 보게 되면 딱 한 자리밖에 없었던 25일 비행기를 놓치게 돼서 그 비행기마저도 못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마카오에서 홍콩까지 또 페리를 타고 가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날 파이널이 아침 9시부터 시작이었는데 모두가 아침 9시에 와서 기다리는 도중에 제가 혹시 시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정말 다행히도 마카오에 사는 한 친구가 바꿔줄 수 있다고 해서 정말 다행히 한 4번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로 번호를 바꿔서 무사히 파이널을 보고 그러고 파이널을 마쳤어요. 에미레이트 항공은 파이널을 굉장히 길게 보고 약간 압박 면접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카타르 항공 같은 경우는 그런 파이널 면접이 아니고 약간 이 사람이 그동안 괜찮다 싶어서 면접을 통과를 시켰는데 마지막으로 괜찮은지 약간 확인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현재 무슨 일을 하는지, 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카타르에 오게 되면 어떻게 일을 할 건지, 그리고 카타르 면접관들한테 질문사항이 있는지, 이 정도로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에 맞게 대답을 하고 면접이 완료가 됐어요. 파이널을 볼 때 약간 느낌이 오는 게, 사람들은 면접을 보면 그런 감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나 이 면접에서 된 것 같다 라고 느꼈던 부분이, 면접관 중 한 명이 카타르에 오게 되면 오기 전에 피부 관리라든지 이빨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답변을 다 해주고 먼저 얘기도 해주는 그런 거를 보고, 어쩌면 나는 이 파이널이 된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최종 합격 메일을 받게 됐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해외 오픈데이에 갔었을 때 분위기도 살짝씩 틀리고 진행 방법도 순서라든지 살짝씩 달랐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인 큰 틀은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카타르 항공 오픈데이는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카타르 해외 오픈데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마카오에서 있는 오픈데이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카타르 항공의 면접에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나가서 붙으면 정말 좋고 정말 다행이겠지만 혹시나 한 번에 붙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자기가 맞는 면접관이 있고 다 자기의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만 해도 그렇게 안 되던 앞니치가 좋은 면접관을 만나서 그렇게 바로 통과를 하는 거 보면 자기의 운과 때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면접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셔서 면접 준비하는데 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